몇 등급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보자, 만세전. 흔히 한번 읽어보자. 어렵대, 만세전. 엄청. 이 작품은 1919년 3월 1일 운동 뭐라 하노? 3월 1일 운동은 뭔데? 3일 운동 이전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자, 이 작품은 1919년에 3일 운동이 일어났다, 그자? 3일 운동이 일어난 거는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고 당했으면 우리 민족이 참다가 3일 운동이 일어났겠노, 그지? 그걸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3일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들이 엄청 안 좋았겠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3일 운동 이전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제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3일 만세 운동이잖아, 원래, 그지? 그래서 제목이 만세전인 거야. 만세 운동을 하기 전 내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만세전이야. 좀 적어놔. 뭐 앞에 보면 뭐하노? 적어라.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1919년 3일 만세 운동 전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우리 민족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리얼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일제에서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도 있고 일제의 굉장히 좀 잘못된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 시각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 가보자, 연우야. 우리 민족 처음에는 처음에는 묘지라는 제목 뒷부분에 가면 묘지, 뭐 공동묘지, 그리고 뭐 구더기, 묘지에 들끓는 어떤 구더기. 적어라, 유리야. 앞에 거만 쳐다보고. 묘지, 공동묘지, 거기에서 들끓고 있는 구더기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했잖아, 아까. 자, 그런 것들이 나와. 그것들의 상징적 의미가 나올 수 있어, 소설형으로. 그래서 원래 제목이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됐었어. 그러다가 제목으로 연재되자 이 작품은 잡지가 폐간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24년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연재되었다. 영상섭이라는 분, 뭐 이런 작품을 많이 썼고, 우리가 뭐 만세전이나 뭐 3대 같은 작품들, 3대 같은 작품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긴 한데,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고, 자, 갈래가 보면 현대 소설입니다. 굉장히 사실주의, 어떤 리얼리즘의 소설이고, 여로형 소설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경상고에서는 매년 나오니까 좀 알아두고, 어떤 게 여로형인지는 우리가 이따 할 거야.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 시간은 1918년 겨울이고 1919년 3.1 운동 전에 그리고 겨울을 배경으로 해. 동경에서 서울로 오가는 여정이 드러나 여정, 여로 같이 알아둬야 되겠지. 여기저기 우리가 다닐 때, 뭐 여행을 다니거나 어딘가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장소가 여정이야. 이동 장소를 여정이라 해, 우리가. 그리고 읽어보면 이 사람이 동경에서 유학을 해, 서술자가.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서울로 와. 그러다 서울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 걸 우리는 여로형이라 하는데 여로형은 뒤에 가면 다시 정의가 나올 거니까 다시 볼 거야. 소술자는 동경 유학생이었어. 동경 유학생이면 얘들아 나름 집안이 좀 살겠지, 그지? 돈도 좀 있고. 그럼 얘가 동경 유학을 할 때는 조선의 현실이나 우리 민족의 비참함을 알았겠나 몰랐겠나? 제대로 몰랐겠지.
모르다가 얘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자신의 눈에 비친 어떤 조선의 현실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 그러면서 얘 눈에 비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돼. 그렇지만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고, 발단 부분에 보면 동경 유학생이었던 나는 자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국 준비를 하는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기 싫어서 막 차일피일 미루다가 억지로 귀국을 하게 돼. 전개 부분에 나는 신호하간이라는 어떤 술집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술집을 전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위기 부분, 우리가 보는 부분이 이 위기 부분일 건데, 이제 배를 타고 귀국을 하는 그 배 안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붕괴를 하기 시작해. 그다음 절정, 결말 있고. 여러형 구조는 여러형 구조인데 원점으로 돌아와 동경에서 서울로 다시 동경으로. 그래서 원점 회귀의 여러형 구조.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출발 지점으로. 회귀는 돌아온다는 거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줘. 근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현실 문제를 인식을 하긴 하는데 의지가 없어. 그냥 분노만 해.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내고 막 조선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멸시한다고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자기는 결국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 어떤 지식인의 한계가 있어. 자, 만세전 3.1운동 직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넘겨보면요. 만세전 제목에 의미가 있죠. 오른쪽에.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의 겨울입니다. 작품의 제목의 만세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의미하고 전이라는 건 어떤 일의 앞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1918년 겨울을 의미합니다. 자, 조선의 줄거리부터 가보자.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나는 1인칭인다. 그죠? 1인칭인 나라는 이인화라는 어떤 소설자가 있고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기양을 합니다. 그죠? 1인칭은 다 알죠? 1인칭. 주관적이 되겠죠.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음악학교 선생을 만나고 늦장을 막 부립니다. 가기 싫었을 것 같아.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립니다. 미행하는 일본 형사가 있었던 것 같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두 가지 이유. 혹시 저 녀석이 독립운동을 하는 녀석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거고, 일본 형사는. 아니면 그 당시에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 지금은 뭐 공산주의 같은 거지만 일본에서도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막 넣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사회주의를 하는 녀석은 아닐까? 조선에서 온 어떤 돈 많은 유학생이니까. 그래서 계속 뭐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어, 이 앞에. 자,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서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가. 목욕탕이야. 배 안에 목욕탕이 있었나 봐. 그 욕실로 들어가.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 일본 사람들끼리 지금 대화를 할 거야. 그 대화하는 걸 지금 듣는 거야. 다 일본 말이야, 사실은. 자, 이걸 잘 보고 가야 돼. 승현아, 가보자. 그 앞에 어떤 대화들이 막 오고 갔어. 오고 가고. 이번에는 좀 상인 비슷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입을 벌렸대. 어쨌든
10년 정도라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나 봐. 어쨌든 뭐 한 10년 정도라면 10년이면 나라를 빼앗긴 지 우리나라가 10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했나 봐. 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 10년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돈 좀 꽤 벌었을 것 같은데요? 꽤 벌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꽤 벌었죠? 돈 많이 벌었죠? 다 적어놨어, 그냥. 가보자. 아유, 아니에요. 얼마 못 벌었어요. 웬걸요? 에이, 많이 못 벌었어요. 이제는요, 조선 사람들도요, 밝아졌어요. 세상 물정을 알게 됐어요. 좀 이상하지? 10년이면 돈 좀 벌었겠네요. 막 그러니까 상인 비슷한 사람이 에이고 말도 마세요. 돈 못 벌어요. 요즘에는요, 조선 사람들도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돈 벌기 힘들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얘들은 돈을 못 버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띨빵해야지 돈을 버나 봐. 우리나라 사람이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돈을 못 버나 봐.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속이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치? 형님야! 예! 뭐지 뿌라진디. 자, 가보자. 조선 사람들 좀 어떤데요? 그러면 뭐 어때요 요즘에? 요보요. 아이고 요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낮춰서 비꼬면서 우리가 일본 놈들 사람을 쪽발이라고 하듯이 조생진 같은 뭐 그런 거야. 요보들요. 아유. 젊은 놈들은 그래도 조금 뭐 제법 좀 똑똑한데 촌에 들어가면요, 아이고 대만의 생번보다는 대만 사람들도 낮춰서 하는 말인데 대만의 생번보다면 뭐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조선의 촌에 들어가면 조선 촌 사람들은 아직까지 썩일만 해요. 아직까지. 아이고 이제 한번 가서 봐요. 얘들은 이제 조선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촌에 가서 촌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웃어. 비웃음이야. 이 웃음들이 많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가. 즐거움이냐, 비웃음이냐, 뭐 조소냐 이런 것들. 하산 봐요. 아이고 얼마나 띨빵한지. 대만의 생번이라는 그 말에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야. 나는 조선인이니까 웃지를 못하고 있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껄껄껄껄 웃어. 우리나라 사람을 비웃는 거겠지. 그치? 하하, 대만의 생번보다 조금 나아요. 조선의 촌에 들어가면 하하, 그놈들 참 무식하네. 자,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무시한다고 일본 놈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자, 요건 그 일본 사람 이 말을 하는 여기서 위에 말을 하는 일본 사람들을 내가 낮잡아서 부르는 거야. 그놈들한테는 그놈에게는 그 자식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명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았어. 응? 그리고 책 써도 돼요? 네 해. 시험 끝나고 줘. 찾으면. 써도 돼요? 안 쓰고 있었어, 지금까지? 아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해. 선물이야. 응? 육개월 차차 구역구역 써가지고 자, 목욕탕에 이제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 자, 서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거야. 이게 말이지. 나는 그 소위 묵지사는 사실 서술자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래. 나라는 사람 그 뭐 소위 말하는 우국지사 나라를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는 독립지사 그래 아니야. 그래 나 사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고 민족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저희가 원국 백성이라는 내 나라가 빼앗겼다는 거. 내가 망국에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잖아.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건 어느 때나 어느 때나 잊지 있지 않고 있긴 하다. 않고 있기는 했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인식은 하고는 있었어, 지금까지. 학교 하수기에서 지내는 뭐, 일본에 있을 때, 유학할 때, 유학을 하면서 학교나 하숙에서 지낼 때는 사람과 오히려 사업 봉사자를 하는 게 가끔 일본 사람들하고 나름 좀 친하게 지내니까, 자주 부대끼니까, 오히려 서로 간의 어떤 사정들을 다 아느니까 좀 좀 지낼만 해. 나라를 빼앗겼지만 학교나 하숙에서는 일본 사람들하고 좀 오히려 좀 친하게 지내니까 뭐 좀 괜찮아. 뭐 나라를 빼앗겼다는 어떤 아픔을 좀 못 느껴. 형님 잠 오면 좀 서서 해도 돼. 묵은나무 서도 되고. 괜찮아. 근데 그 외의 경우에 보통은 참을 수 없어. 고통을 또 느끼긴 했나 봐. 아무래도 뭐 좀 차별을 당하긴 했겠지, 일본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 중요한 거 나온다. 망국의 백성이 된 지가 벌써 거의 10년이 됐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혹은 뭐 독립에 대해서 나라를 꼭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무관심하도록 주위에서 관대하게 내버려 뒀었대. 관대하게 내버려 뒀대. 오히려 좀 잘해줬대. 관대하게 대해줬대. 그렇게 자기를 많이 막 차별하고 막 또 그러진 않았대. 생각해보면 도리어 소학교 시대 소학교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거의 초기에는 이 말이겠지, 그지? 나라를 빼앗기고 초기에는 일본 교사가 중도를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 전학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그 시대에. 나라를 처음 딱 빼앗겼을 때는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이런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막 어린 학생들 마음에 애국심이 굉장히 막 열렬하고 막 그랬을 거야. 학생들도. 근데 시간이 막 지나. 지각이 막 나고 어느 정도 생각이 굳어지고 머리가 조금씩 굵어지고 거기다가 일본으로 건너오고 난 뒤에 많은 유학생들이 겪는 일이겠지. 가끔씩 좀 열받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가끔씩.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조선으로 귀국할 때 하간에서 시모노세키 일본에 있는 항인데 거기에서나 혹은 조선에 와서 부산에서 혹은 경성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시 독립운동가는 아닌가 사회주의는 아닌가 해서 차별해서
일본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는데 조선 사람들만 심하게 조사를 당해서 좀 귀찮을 때도 있었어. 성가시게 할 때도 있었어. 근데 뭐 조금 귀찮고 그 순간만 좀 분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부분 소설 웃음 많이 나오는데 경상고는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막 반항심을 가지고 저 자식들을 내가 다 몰아내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독립을 꼭 쟁취해야지, 나라를 되찾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자, 중요한 게 나와. 그래서 이 서술자 생각은 뭐냐면 적개심이나 엄마야 이 뭐야 반항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못해줘야 돼? 못해줘야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압박하고 확대하는가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커지는 거야. 이거지. 일본 애들이 우리를 잘해줘. 막 간대하게 해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 그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지. 괜찮네. 나라 빼앗겨도 뭐 살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진짜로 그것은 즉 압박과 학대는 우리 민족이 민족적 활로는 강복이야.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는 어떤 길,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는 이 길을 얻으려면 압박과 학대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지.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일본 사람들한테 압박과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심하게 당하면 심하게 당할수록 정비례해서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정비례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민족은 아씨 더러워서 내가 강복해야지. 나는 이제는 못 살겠네. 뭉쳐자 얘들아. 총을 들자, 칼을 들자 해서 뭐 하겠어? 광복운동 하겠지. 나라 되찾으려고 하겠지. 근데 잘해줘 일본 놈들이. 압박 안 해 만약에. 학대 안 해. 아이고 조센징들 뭐 하면 다 잘해줘. 그러면 반항심이 안 생겨. 적개심이 안 생겨. 광복의 의미를 못 찾는 거야. 광복하려고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이게. 오히려 일본 사람한테 못 살게 당하고 막 학대를 당해야 아 강복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우리 민중들은. 그래서 사실 압박과 학대라는 게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즉 강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에게 가하는 학대인 거야. 압박과 학대. 우리를 최대한 압박하고 최대한 학대하고 못 살게 굴어야 우리 살 길이 열려. 좀 아이러니하지. 그치? 잘해줘야지 우리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못 살게 굴어야 열린대. 자, 그러나 가보자 유리야.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게 해주는 일이 없었대. 그러면 크게 뭐 내가 압박을 당하거나 크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야. 일본에 있을 때에는.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민족관념을 굉장히 굳게 가졌겠지. 근데 그게 없었대. 얘는 없었대. 또 정치 문제에 얘는 이걸 독립이나 강복을 정치 문제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그지? 이 자체가 독립이나 강복을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해.
독립이나 항복을 정치 문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민족적인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정치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해. 저거 다 나와. 어머야. 나와 나중에 틀리지 말고 또. 거기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정치적 문제로 머리를 썩힌 일이 없었다 해도 뭐 괜찮아. 그 정도로 해도 나는 그럴 만큼 정신이 마비돼 있다고 생각해. 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이 괜찮다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이 마비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뭔가 조금씩 깨닫는 거야. 조금씩 깨닫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내 정신이 마비돼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지.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아무것도 몰랐던 애가. 자,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해. 조금씩 의식의 변화가 생겨. 일본에 대한 어떤 적기심, 반항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겨. 왜 그렇겠노?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겠지. 압박이나 학대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걸 조금씩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이제. 현우야 잡으면 일어서. 눈이 막 이렇다. 자, 이런 걸 보면 있잖아.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적개심이나 반항심 같은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보다 자동적으로 혹은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내가 얘들은 나쁜 놈이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져야 되겠네 라고 자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입니다. 피동적으로 뭔가를 당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내가 뭔가를 당해서 상대방의 자극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상대방의 자극에 내가 뭔가를 당해서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아져서 감정적으로 머리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지나치는 그냥 말 한마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조선 사람들을 학대하는 어떤 지나치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 혹은 어떤 태도,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그 반감을 생기게 만드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어떤 태도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조선 사람들은 반감이 끌어오르고 막 반항심이 생기는 거지. 근데 결국 그것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 즉 국권 상실, 민족적 타락,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이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 즉 강복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적으면서 천천히 깨달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어떤 태도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확대하고 차별하는 어떤 그런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태도가 결국은 조선 사람들에게 반감을 끌어일으킬 거고, 이 반감은 결국은 조선 사람들이 그래 더러워서 못 살겠네, 어서 강복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결국에. 이해되나? 뭔 말인지? 자, 봅시다. 말이 어려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안 되면 예림 일요일 오면 다시 한번 예림이 질문하면 다시 한번 볼 거야. 나의 성격, 뭐 우국지상 아니나 만국백성이라는 건 잊지 않고 있고요. 일제 압박을 당하면 귀찮고 분하지만 뭐 그때 뿌는 때가 많았고요. 근데 지금 조선인을 멸치한 일본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울분을 느끼고 있죠.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의 현실에 연민과 분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소설 방식의 특징, 대화와 소설, 욕실에 진행되는 일본인의 대화를 주인공 내가 보고 듣는 걸 중심으로 전달을 합니다. 일본인들의 대화 중간에 서술되는 나의 생각, 주인공 나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죠. 이건 이제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렇겠죠. 자, 가봅시다 이제. 자, 지금도 치유라. 지금도 목욕 장소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배울 수 없으면 나는 부산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주고받는 말들, 그 말들은 조선을 비하하는 말이겠지, 그지? 그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게 없어. 귀에 거슬려 막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왜? 들어야 뭐 하겠노, 조선 사람들이. 열받겠지. 반항심 생기겠지. 그래야 참 중요한 거 나옵니다. 목유병. 지금 조선 사람들이 목유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목유병에서 깨어난다는 게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니까 지금 조선 사람들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겠지. 소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겠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일제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 무관심하고 투철한 민족의식 없이 정신이 마비되어 있는 듯한 조선 사람들의 상태. 올해 목유병에 빠진 상태로 비유를 했겠죠. 목유병. 딱 나오기 좋죠. 소수령으로.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자,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아까 촌 막 얘기를 하고 촌의 애들이 무식하다 얘기했어. 그래.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근데 그 촌에 들어가면 그 촌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조선에 처음 가는 시골뜨기, 일본의 어떤 시골뜨기야. 일본에서 시골에 온 것 같은 사람이 물었대. 멀리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아이고, 촌이든 뭐 제 도시든 조금 더 염려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한번이라 하여도 일본은 온순한 게 맞고 요버들은요, 아이고 조선 놈들요 온순해요. 아, 기분 나쁘지. 무시하지 오늘. 온순한데다가요. 가는 곳마다 순사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가는 곳마다 일본 순사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일본 헌병들이 있는데 조선 놈들이 뭐 손 하나 꼼짝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일본인들의 통제와 탄압이 심했다는 거겠지, 그지? 그걸 보면 베라우치 참선하기 뜻이지만 이유입니다. 조선 총독부, 이 조선 총독부의 이 데라우치상 나쁜 놈이지. 금방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있었지. 매우 감격을 하고 있어. 자기들은 데라우치상이 조선을 제대로 정복을 해서 점령해서 지금 하고 통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야.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근데요, 그 촌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해요? 그래? 할 것이 많지.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들 같이 뚝하나 근데요, 요새요, 돈 되는 게, 돈을 많이 벌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자본도
안 들고 힘도 한 개도 안 드는데 하하하하 그래. 지금 알려주진 않지.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시골자라는 일본 사람도 막 궁금해하는데 지금 뭐 상인 같은 금마는 지금 얘기를 안 해. 계속 그냥 뭐 돈 많이 번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막 딱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똑똑한 미인이 충동하는 수작. 시골자한테 궁금해하니까 시골자가 그 직업을 지금 소개하려는 금마는 끝까지 얘기를 잘 안 하지. 그러니까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지. 표독한 놈이 사람을 충동할 때 하는 수작을 하고 있네 라고 지금 나의 생각이야. 제 자식 저거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을 하고 있네 자, 하니까 또 이제 시골자가 또 물어. 그런 벌이 어디 있어?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자본도 안 들이고 힘도 안 드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묻더란 말이야. 촌뜨기는 뭐냐? 그래서 시골자를 말하겠지, 그지? 그 촌뜨기는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아주 치열어보는 모양이다. 왜요? 뭐 한번 해볼래요? 막 그래. 뭔지도 얘기 안 하고는 자꾸 꼬시는 거지. 궁금증을 유발해서. 뭐 당신 한번 해볼래요? 그래.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하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맛을 보다. 참 이렇게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으니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배우실 수 자꾸 꼬시지 지금. 여전히 동글동글 흐면서 이 순실한 나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깬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지. 요거 한번 나때 갈로 해놓고 누워서 떡 먹기 편하다는 거야. 하기 쉽다는 거야. 딴 걸로 막 나온다. 요거 다른 속담으로 나오면 낚이지 말고 하기 쉽다는 걸로 가. 무조건 하기 쉽다. 아이고 하다 뿐이겠나요? 하죠. 촌뜨기는 차차 침이 개어오는 수작이다. 관심이 막 가는 거야. 뭔지는 알려주진 않고 막 돈은 많이 벌고 싶다고 하니까 촌뜨기는 점점 관심이 가. 자, 또 얘기를 할 거야. 그 사람이 꼬실 거야.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저 들여놓아야 보증금을 사실 조금 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요. 양복이나 한벌 장가해야 할 테니 양복도 장만해야 되는데 근데 당신은 촌뜨기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니까 촌뜨기 형이 헌병대에서 일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아마 이 상인 같은 그 사람이 이 촌뜨기한테 계속 자기 일을 추천을 해서 꼬시나 봐.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 일은 아마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속여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 아마 헌병대에 누군가가 일하고 있으면 편하겠지.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지금 촌뜨기를 꼬시려고 하는 상황 같아. 근데 촌뜨기는 그걸 모르지, 지금. 근데 아무튼 나쁜 짓인 것 같아. 신분은 염려 없을 거니까, 뭐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그래, 현우야. 제 딴에는 제 딸은 누구를 큰 직업이야 얻어주는 것이 지 딴에는 누구한테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것처럼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주겠다는 또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호기만장이더라. 오른쪽에 뜻 있으니까 하단어 같은 거는 좀 기억해 두고 한편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되어야 하는 직업이라 오 양복도 입어? 이야 대박. 속으로 해야 하는 속으로는 좋아하더라 이거지. 이야 좋다 해 하는 기색이 보이더란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자기의 심리는 직접 다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인물들은 전부 다 관찰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죠? 전부 다 간접 제시지. 어떤 뭐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다 간접. 자,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점차로 가르치지. 씨, 종류는 안 알려줘. 씨.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네. 하, 나 참.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아는 아예 혹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한층 호기심에 눈을 번쩍이면서 앉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도설치 않은 것은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한다. 자, 안 하는 게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봐 꺼려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골뜨기가 좀 더 막 몸이 달아서 덤벼서 좀 시켜주세요. 좀 시켜주세요. 해서 자기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더래. 내가 봤을 때. 자, 가보자. 그래 그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오. 자,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뭐예요? 좀 빨리 좀 알려줘 봐요. 그래.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시골자가 있었고, 시골자랑 같이 온 어떤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나 보다. 그 시골자 옆에 있던 사람이 계속 듣고 있다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빨리 궁금하니까. 뭐예요? 라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통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뚱아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려 물었다. 그 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옮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명을 감는 것을 살펴보고 목욕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는 비로소 목소리를 맞추면서 입을 벌려. 자, 이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일상은 누워 버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세 번째가 된대. 세 번째가 된대. 내지라는 말을 잘 봐. 내지. 일본을 말하는 거야. 본국이야. 식민지 본국. 일본의 각 회사랑 연락을 해. 그리고 조선 노동자들을 붙들어 오는 거야. 이 나쁜 놈들. 이 일본 회사는 어떤 회사겠노, 얘들아?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회사겠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군함도라는 영화 봤나? 못 봤나? 보상망하긴 했는데. 군함도라는 영화는 시간 되면 한번 봐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뭐 좋은 일을 시켜주고 돈도 많이 주고 뭐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뭐 탄강이라든지 이런 곳 있지. 진짜 힘든 곳. 일본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는 곳.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거의 월급도 안 주면서 뽑아가지고 이 일본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거야. 말이 취직이지. 거의 뭐 강제 노동이랑 똑같아. 그렇게 속이는 거야, 막. 그래서 붙들어 오는 거래. 나쁜 놈들이지. 즉, 조선 쿨이 말씀이라 그것은 쿨이들. 농촌 노동자를 빼내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새끼들이 이거 너무하네, 그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려. 자, 일본 대화 포인트 1 좀 보고. 자, 가보자, 승현아. 자, 참혹한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해, 이제. 지상의 지옥 같은 지규법, 비유적 표현, 일본 각지의 공장, 강산으로 거의 팔려가는 거야. 팔려가는 거. 거의 다 죽어. 살아남은 사람들 막 한 번씩 TV 보면 나오거든, 얘들아. 한 번씩 한번 봐봐. 검색 한번 해봐. 군함도 이런 거 검색 한번 해봐. 그 정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이제 알아야 되지.
그걸 일본 놈들은 유네스코에 막 등재를 하려고 막 지금 막 그렇지. 이런 도적놈, 이 도적놈 같은 협작은 불황배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상판들기에 치여서 보지 않을 다 꼬라보는 거겠지. 그치?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너희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주라는 것을 듣고 위험한 작정으로 방색을 한 경우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그 시골뚜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시골자 형이 헌병대에서 일한다는 거를 듣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렇게 반색을 해서 반가워서 시골자를 자기랑 같은 일에 꼬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자, 골자는 걸자는 방망이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오밀조리 바라보고 일거수를 또다시 말했습니다. 왜 남선 지방에 음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자, 경상남도가 쉽다 그랬잖아 아까. 경상남도가 왜 남쪽 지방에는 우리한테 속는 사람이 많고 응모자가 많다는 건 자기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게 취직시켜 줄게요 라고 했을 때 쏘가 넘어가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즉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북쪽으로 갈수록 좀 적더래. 자기들한테 응모하는 사람이 적더래. 즉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좀 적더래. 왜냐하면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와 남쪽은 내지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대. 그래서 모든 세력을 다 잡고 있어. 남쪽은 지금.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 땅이 없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 땅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야. 북쪽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만주 땅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현해탄을 건너간다는 건 일본으로 간다는 거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선택은 북쪽으로 가서 만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서 일본으로 가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북쪽으로 가는 거보다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니까 조선 사람들, 조선 놈들 생각에도 1년 12달 쭉 또를 농사를 지어 보면 뭐하노? 굶주린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1년 12달 쭉 떨어 농사 지어도 굶주린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보릿고개에 막 시래기 죽밖에 못 먹고 그것도 막 여러 가지 부증이 나서 몸에 염증들이 막 생겨가지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다 그렇게 죽어나가. 돈이 없어서. 그럴 바에야 아이고 막 발전한 동경이나 대판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그래도 한번 내가 일본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이라도 좀 써보고 죽다가 살다가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응모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놈 시키들은. 그런 이 사람들의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집이하십시. 그럴 거야. 자, 일본인들이 말하는 이 직업의 실체들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이 작품에서 일본인들의 대화 말미에 등장하는 직업의 내용은 나의 반감과 울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그 직업이라는 게 일본의 회사가 짜고 우리나라 농촌 노동자들을 속여서 일본 각지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착취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가면 거의 다 죽어 얘들아. 80% 90% 이상 다 죽어. 자, 아직 유리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뭐 조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니까 응모자가 적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도 미국어 아이고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다 거지가 될 거야. 북쪽 애들도. 왜? 북쪽에도 곧 내지인들이 다 세력을 잡을 거야. 조선의 북쪽도 우리 일본인들이 다 세력을 잡아가지고 조선인들을 다 쫓아낼 거야. 그러면 북쪽 애들도 다 우리한테 응모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와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어. 허허허. 우씨 확막 성비 같은 거지. 우리 유리 가서 막 딜러 돌려차기로 막. 자 이자는 이자는 자기 생각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이 많네요.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감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아이고 얼마요? 참네 말도 마요. 에이? 여비가 있죠. 먼 길 떠나오는데 드는 비용이 있죠. 또 일당 내가 일하면 또 일당도 있죠. 거기다가요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서부터 2원 한 사람 데리고 가면 보자 1원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더 힘든 일이면 뭐 2원도 주고 그러겠지 그지.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뭐 방직회사의 여직공은 임금은 싼데 뭐 모집은 수수료도 좀 싸고 강부는 힘든 일이단 말이야. 사람들이 잘 안 갈라겠지. 그런 거는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뭐 2원 50점까지니까 좀 많이 받는단 말이야. 많이 받아. 가령 1000명만 맡아 가지고 와서 속으려 가령 내가 보자 1000명 정도만 내가 속여가지고 데리고 오면 2, 3작 동안에 여기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 두더라도 2, 3일 정도 동안에 뭐 거기 들었던 여비 그 다음에 뭐 내가 일했던 일당에서 내가 버는 거는 아유 그거는 적어요. 적은 그 정도는 적은 돈이에요. 그까짓 거는 다 뭐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0명이면 보자 1,500~600원에 아이고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이 아유 2,000원 정도는 넘게 벌죠.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엄청 큰 돈이거든. 2,000원이면. 하하하 그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 그때 500만 모아다 주고 실살구로 남긴 것이 1000원이었고 어. 두 번째는 올 가을에 800명이나 북해도 북미탄광에 보내고 2,000원 돈이 들어왔어. 그 거의 지옥이야 지옥.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일본 놈들이. 자 노동자 모집을 하는 자는 입에 침이 없이 2,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 속에서 나오더란다. 자 줄거리 봅시다.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나는 김천역에 내려서 형을 만납니다. 자, 조선의 어떤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조선의 어떤 인습 같은 거.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을 합니다. 좀 아들 지상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아직 남아있긴 했죠, 그 당시에.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또 산소 걱정도 합니다.
공동묘지법을 좀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 산소를 써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입니다.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랑보다 인민에 앞섰던 아내를 가련하게 여기며 탈출하듯이 동경으로 떠납니다. 도피를 하죠. 나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자, 소수령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 100% 생각하면 된다. 99.9%다 내가 볼 때. 가보자 채우라. 무덤의 의미. 뒷부분 줄거리에 등장하는 무덤은 본대묘지와 관련된 표현으로 주인공화가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장렬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주인공 나는 당시 조선 사람들의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본 여기까지. 조선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태도. 그게 아마 구덕이겠지. 그치? 조선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또 무관심한 현실에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조선 사람들이 아마 구덕일 거고 그런 구덕이들이 살아가는 어떤 현실이 공동묘지 무덤이 되겠지. 그치? 의미를 써라 하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세전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끝까지 한번 풀어보자.